심리에 의해서 좀 지나치게 좀 이번 주 휘둘리지 않았었나 좀 생각이 들고 뭐 수혜주 찾자 하긴 하는데 뭐 저는 사실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변동성 장세 보고 있는 거야. 기관화 장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시장 흐름을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PB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 시장 네. 잘 올랐어요. 네, 오랜만에 네. 좀 웃으면서 오후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거 그렇죠? 없죠. 뭔가 호재가 나왔다든가 이런 네. 거 없어. 나스닥이 단지 폭락이 멈췄다는 거, 네. 하락은 했으나. 뭐 미국 이제 그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식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 이제 막 그냥 우스갯소리 돌아다니는데 미국 커뮤니티도 보면 지난주까지 계속 이제 나왔던 말이 이번 주말을 맞아서 기쁜 게 아니라 주말에 장이 안 열리니까 내 돈이 깎이는 거를 안 볼 수 있구나 뭐 그런 류의 이제 밈이 유행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정도 이제 공포심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번 주에 사실 미국 시장만 봤을 때는 미국 시장 흐름과 우리나라 시장 흐름 봤을 때 참 사실 우리나라 시장 대견하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죠. 예, 오늘도 보여줬었고 뭐 여러 가지 좀 드릴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이 그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약간 대중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사실 이렇게 뭐 대충 이 브로커들이 뭐 이게 사실 뭐 셀하라는 말이 아니라 뭐 이제 대화 끝에 엑셀 우리가 프로그램 엑셀과 관련된 건데 그게 이제 잘 와전이 돼가지고 다가 사람들이 막 셀을 하자 막 그런 얘기 했다가 갑자기 또 이제 셀이 공포의 극단으로 갔다가도 또 여기서 굿바이라는 말에 또 와전이 돼가지고 또 바이 외치고 바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끝에 보면 또 이 요 사람 또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 사람이 이렇게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결국은 셀과 바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우리가 과연 이번 주에 이 정도 정점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일단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악재는 없었어요. 네, 새로운 악재는 없었죠. 근데 우리가 심리에 의해서 좀 지나치게 좀 이번 주 휘둘리지 않았었나 좀 생각이 들고 결국은 또 우리가 PBR 0.9배 라인, PR 10배 이하 라인에서는 또 이제 강한 지지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2,600 언더, 그러니까 2,500에서 2,600 사이에서의 사실 우리가 지지력을 기대를 했었고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뭐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심리가 붕괴돼서 일시적으로 깨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기다리면 올라오는 라인이 이 정도라고 봤었고 우리가 그거를 2020년도에 경험했던 게 그때는 1,700이었는데 그때는 공포가 완전히 지금보다 더 지배했었잖아요. 지금도 뭐 공포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때도 사실 1,700 이끌 깨고 1,400까지 갔다가 올라온 거니까. 근데 지금은 다행히 이성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작용을 했던 거라고 봅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번 주 보면 제가 제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어제 아침에 방송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신용장고에서 큰 의미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나온 이제 좀 약간 다시 갱신된 자금 출처를 또 봤더니 지난주보다 한 7천억 정도가 좀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신용장고는 아마 더 많이 줄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신용장고들을 보면 오늘 매매 동향에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아쉽게도 이거 보세요. 개인들이 1조 정도를 순매도 했습니다. 현물에서 결국은 오늘은 뭐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장을 이제 들어 올렸다. 이제 좀 약간 그렇다 보니까 좀 오늘 아마 계좌가 조금 좋아지는 시장 대비 아마 좋아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메타버스 섹터도 많이 오르고 게임도 많이 오르고 그동안 물렸었던 종목들 소외주들 그리고 LNF와 아이코프로비엠 이 정도만 계속 시장에서 대비가 좋았었는데 2차전지 섹터 중에서 좀 그동안 소외됐었던 2차전지 소재 장비 주식들도 오늘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의 잔고가 뭐 매도되신 분도 하겠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오늘은 아마 잔고가 어느 정도 조금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아마 더 많이 오른 하루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별로 시장에 관심 별로 없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별로 현물 시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기관의 수익률 게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개별주들의 종목들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여전히 기관화 장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시장 흐름을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선물이 한 1조 정도 들어왔었던 기억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정말로 아침에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선물에서 먼저 사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게 저는 의미 있다. 아직은 확실하게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여전히. 그렇지. 예. 근데 기관이 오늘 저렇게 산 거 8천억대 네. 산 거는 결국 또 외국인이 선물을 저렇게 많이 샀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 그렇죠. 아니냐, 의미 없는 거 그럴 수도 아니냐. 있죠. 네, 같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도 섞여 있고 뭐 다 수급이 뭐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냥 그런 거를 다 그냥 두고 다 연동해서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결론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납니다. 어떻게 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뭐 다시 팔고 나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 그냥 저는 보여진 숫자로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도 한 1조 3천억 샀다가 9,500억으로 줄었었고 오늘도 장중에 1조 3천억까지 매수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 막판에 조금 줄이면서 9천억대의 순매수를 보여줘서 선물에서 순매수를 좀 보여줬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의미 있는 숫자라고 봅니다. 뭐 이유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다만 이제 6월 달 만기 이런 이제 선물업종 동시 만기인데요. 여전히 미결제 매도가 더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직도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가 누적된 걸로는 더 많아요. 다만 앞으로 이거를 다 순매수로 한매수 해버리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근데 어쨌든 뭔가 평소와 다른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2번은 좀 그래도 상방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큰 산은 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풋옵션도 같이 사고 있습니다 보면. 네, 그러니까 선물도 사고 풋도 사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변동성 장세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변동성 장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조금 뭐 시장 대외 환경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걸로 바뀌면 그냥 언제든지 뭐 밑으로 밀어버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약간 지수도 오르고 코스피도 오르고 개별 종목들도 많이 올라서 일단 오른 거에 대해서 굉장한 좀 다행이라고 생각 들고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아마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위축되어 있었던 심리가 조금 좋아지실 거라 봅니다. 좋아지실 거. 그래서 아마 오늘은 좀 자신감 찾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방송 나가는 그 토요일, 네. 지금 이제 편안하게 주말을 좀 보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네, 한데, 그렇죠. 오랜만에.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지금 이게 좋지만 네. 이게 또 갑자기 월요일 날 그럼 오늘 나스닥이 어떻게 되냐에 네.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잖아. 네, 그건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반등을 즐겨야 되냐, 아니면 이런 반등 시 비중을 줄여야 되냐, 이게 아마 가장 고민일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뭐 방송도 많이 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실 건데 어쨌든 이유 불문 어쨌든 보여지는 것만 봤을 때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든 뭐 요새 간에 의미 따지면 너무 복잡하니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 현상만 보자. 현상만 보자. 그냥 보여지는 팩트만 보자고요. 그냥 즐기자. 네. 2,600 이하에서 매수 들어왔잖아요. 어쨌든 지수가 지켜냈고 이유 불문하고 미국 시장 대비 이번 주 강한 모습 보여줬고 그것만큼은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뭐 잠깐 이게 뭐 고아원 보내기 전에 짜장면 사준다는 말 하는데 저희끼리 짜장면 주는 반등이냐, 땅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얹혀줄 거냐,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의 반등 2,600포인트 아래에서의 반등은 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반등이 왔다 갔다 하면 할수록 밑에 단단하게 더 굳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또 대변수 어떤 변수 터지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2,600 깨고 2,500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갈 수 있지만 요 라인은 뭐 애널리스트 추정치의 우리나라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잘못됐으면 그건 할 말 없는데 지금 2,500에서 2,600 사이는 어쨌든 깨지면 한번 살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아쉬운 분들이 아마 현금 100% 하셨던 분들은 그렇지. 아마 사실 오늘 상대적으로 되게 속이 쓰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 최근에 그러니까 네. 장이 정말 안 좋을 때 나스닥 폭락했을 때 장 안 좋을 때 매도하셨던 분들,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지금 너무 속상하죠.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오늘 주식을 사기가 굉장히 사실 조금 많이 올라서 그렇지, 오를 때 못 사지. 이게. 뭐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가치 투자와 관련된 책들을 보면 시장을 완전히 떠난 상태에서 잠깐 떠나 있다가 시장을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마라. 그런 내용들의 위주의 글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가치 투자 관련 책들을 보면. 그래서
비중 줄여서 일부 뭐 현금 있는 건 상관없는데 완전히 떠나 있으면 사실 좀 이런 사태가 특히나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고 그렇게 항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강조하는 PBR 뭐 0.9배 라인 이 정도면 무조건 싸니까 사서 기다리면 된다. 변동은 있어도 그런 라인들에서는 그냥 원칙을 지켜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 나오는 뉴스들을 보니까 어제 오늘 신용 잔고가 늘었다. 그래서 21조 5천억? 뭐 요즘 우리 그때 아니요. 어떤 뉴스가? 네,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아, 계속 그래요? 줄고 있죠. 네,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보면 신용잔고가 이거 21조 신용거래융자 이거래율 연속 증가 21조 5,537억. 아 조금 늘긴 했는데요. 이 약간 아니 그게 확 줄은 상태에서 조금 올라온 거예요. 보시면 이 뭐 이제 그게 어떤 걸 기반으로 썼는지 몰라도 21조 4,900억에서 21조 5,100억 됐어요. 근데 2주 전에 22조 2천억이었잖아요. 23조. 그리고 작년에 25조 대였는데 지금 절대 수치가 거의 15%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를 받는 네. 그러니까 규모로 따지면 아 이거 뭐 얼마 안 되네. 그러니까 의미 없네 이렇게 할 수도 저런 있는데 기사 참 좀 그러네. 근데 이 헤드만 딱 보면 네. 이거래일 신용거래융자가 그렇지 늘고 있어? 않습니다. 이 질이 안 좋은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월요일 날도 신용잔고가 아마 뭐 조금 더 늘 수도 있기는 한데 아마 이번 주에 반등시 국면에 신용잔고들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이제 현금 주식과 신용 주식이 있으면 분명히 이런 오늘 같은 반등장에 신용 주식도 다 먼저 쳐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확인은 해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신용잔고 상으로도 고점 대비하면 좀 많이 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CFD 뭐 한번 아침 방송에 말씀드린 CFD 관련도 규제가 좀 많이 들어서 레버리지도 나면 2018년 대비하면 많이 줄어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번 뭐 2월달, 3월달 시장에서 이제 규모도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라서 일단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뭔가 그 돌발 수급 돌발 재료들은 조금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외 환경만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대외 환경들이 뭐가 있냐면 안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우크라 전쟁이 격화되는 거, 장기화되는 거.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이제 해결이 될 수, 좀 정점은 지나가는 느낌이죠? 아닌가요? 글쎄요. 변수? 근데 왜냐면 뭐 오케이. 우리 아까도 봤지만 뭐 51조? 뭐 네. 미국에서 군사 지원 막 네. 해준다 하니까 이거 뭐 아직도 전쟁 무기 저렇게 들어가면 저 소진해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거 변수라고 두고. 그 다음에 중국 셧다운 장기화. 이것도 뭐 아직은 변수고. 근데 이거는 좀 또 오늘 새로 좋은 뉴스 나온 게 기준율이나 0.15% 인하한 거라며 이게. 그렇죠. 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자재 상승. 추가적 인플레. 근데 이거는 이미 다 어느 정도 반영 시장에 적응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상승. 이거는 뭐 사실 75bp까지는 어느 정도 감안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뭐 변수가 있나 모르긴 하겠는데 지금 다 일단 시장에 알려진 재료들은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재료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더 악화만 되지 않으면 시장에 큰 충격이 없을 만한 것들. 근데 오히려 역으로 이게 해소만 되면 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오늘 조금 올랐다고 제가 흥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쨌든 너무 우리가 공포심을 가질 필요 없다. 그렇지. 예, 그럴 필요 없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자신감을 되찾는 한 주였다. 한국 시장이 자신감을 되찾는 하루였다. 그 정도에서 이거 한 주는 아니고 하루인 것 같아. 왜냐면 하루인가? 올해 이번 주 너무 무서웠지. 나스닥 계속 폭락해가지고. 그렇죠. 이번 그죠. 아니, 아침에 9시 전에 굉장히 그치. 무섭게 하다가 이거 보면 뭐 4%, 3%. 네. 그나마 저는 그래도 외국인 현물들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안 파는 거 보면 더 이상 지수 밀진 않겠다. 크게 변동성 좀 있지만 근데 거기서 선물만 좀 들어와 주면 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조금 더 외국인들 선물이 한 1조 원대 정도 한 번 더 순매수 해주면 정말 마음 편하게 주식 살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2,600에서 2,700 정도 언저리 기관도 분명히 2,700 넘어가면 매도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할 겁니다. 네. 자, 그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전반적인 환경을 좀 살펴봤으니 네. 한번 국내 시장 상황에 한번 돌아가 보죠. 일단 우리 바이든 대통령 방안과 맞춰서 뭐 여러 가지 오르는 주식들도 있었고 기대감이 커진 주식들 많았는데 사실 오면은 바로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주식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촬영하는 지금 5시 30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해가지고 지금 삼성 공장 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저는 하필 또 대통령이 오는 날 오늘 같은 상승을 보여줬던 게
마치 뭐 기다렸다는 듯이 축포를 쏴주는 걸 수도 있고. 아니, 난 좀 별로 기대는 안 되는데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 네. 뭐지? 그 달러 스왑. 네, 예. 달러 스왑에 대한 기대감들. 그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오진 않겠죠. 당연히 보따리를 뭔가 이제 그냥 오진 않을 거고 그래서 기대하는 부분 때문에 뭐 관련 약간 소형 테마주들도 많이 움직였었고 그리고 뭐 이체전지 주식들이라든가 자동차 주식들이라든가 뭐 부품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반도체라든가 뭐 다 움직였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올랐던 주식들이 더 대부분 다 바이든 방한하니까 관련 주식들이라고 봐도 사실 무방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올랐던 게 진짜 오랜만에 시가총액 상위 20개 정도가 거의 대부분 오르는 날이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오음으로 인해서 주식 어떤 섹터가 오른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오늘은 한국 시장 자체가 그냥 다 올랐다 그냥 이렇기 때문에 뭐 수혜를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 올랐어요, 진짜. 다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그 전반적인 오늘 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 제가 정리하고 싶은 거는 그냥 소외주들의 반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네, 바이든 대통령을 엮지 말고 그냥 오늘은 그동안 정말 소외됐던 종목들의 반란. 특히 뭐 LG화학이 오늘 8% 올랐거든요. 진짜 LG화 8.5. 네. 그리고 그동안 정말 소외됐었던 메타버스라던가 게임주라던가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근데 쭉 보면 다 올랐죠. 오늘 뭐 은행도 올랐고 그동안 좀 안 좋았던 조선주가 오늘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들 좀 보여줬었는데 그거 말고는 뭐 대부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서 바이든 대통령 수혜주를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지금 수혜주로 나왔던 종목들이 자동차나 반도체 쪽, 2차전지 그쪽인데 그 주식에 대해서 다 좋게 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냥 우리가 투자하던 대로 뭐 소부장 쪽으로 더 계속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뭐 여기 뭐 증권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뭐 수혜주 찾자 하긴 하는데 뭐 저는 사실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자. 네, 그 정도 관점으로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던 대로 잘 못하던 분들이 우리 많단 말이야. 하던 대로요. 근데 오늘의 반등을 보면 하던 대로가 아니라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물려서 예를 들어서 LG화학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뭐 자의반 타의반은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한 60만 원 정도 가면 또 요 물량들이 또 맞고 내려올 겁니다. 그렇지. 장기 이평선 맞고 내려오고 또 맞고 내려오고. 근데 이 과정을 내가 견딜 수 있으면 내가 그냥 시간 버티겠다. 예, 진짜 실적이 개선이 돼가지고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걸 견딜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견디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코스닥 쪽 실적이 사실 상대적으로 더 좋거든요. 지금 1분기 실적을 좀 보면 1분기 실적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작년 YOY로 한 23% 정도 올랐어요. 작년 대비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매출도 올랐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13% 정도 올랐고요. 근데 코스닥은 상승률이 좀 더 많이 나왔어요. 대부분 IT 위주로 많이 나왔고 제조업 위주로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간 지금 이 개선세는 코스닥이 좀 더 좋아지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다 올라서 뭐 이런 말씀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만약에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2,700 정도 가면 좀 팔았다가 다른 걸 코스닥에 있는 다른 뭐 중소형주나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던가 다른 소재 쪽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일단은 올해는 계속 그 생각을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구간 대형주들은 분명히 조금 더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는데 뭐 여기서 사실 물타기 안 했으면 사실 계좌가 그동안 많이 빠졌던 거에 대한 회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좀 약간 무조건적으로 좋은 주식들, 뭐 카카오 네이버 마찬가지. 뭐 카카오 얼마나 올랐나요? 카카오는 여전히 뭐 오늘 올라서도 티는 별로 안 나네요. 그치, 거의 반토막 나가지고. 네. 뭐 그다음에 LG 생명과학, 생활건강도 여전히 좀 별로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주식 갖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상승해도 사실 별로 이렇게 계좌 잔고가 많이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떤 종목이 됐든지 간에 지금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다 삼성전자 포함해서 다 위에 저항과 물량을 이제 위에 얹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걸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 에너지 응축 구간이 필요한데 그 응축 구간에 있는 것보다 이미 응축 구간을 지나서
매집과 응축을 지나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구간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뭐 소부장이나 그다음에 우주항공이나 자율주행 몇 개, 뭐 카메라 쪽, 뭐 이런 쪽인데 그런 쪽에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기회비용 차원이 좀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거죠. 내가 잘 트레이딩할 여력이 네. 없다, 능력이 안 된다. 실력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그냥 들고 있는 거 네. 인내심을 키우는 방식으로 가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엉덩이 싸움으로 가는 거고. 그러나 네. 조금 이 시장의 감이나 이런 걸 한다면 조금 현금화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매매를 하면서 네. 시장의 감을 익히자. 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게 낫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뭐 예를 들어서 철강주 같은 경우 쿼터 이거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신문 기사 하나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 미국에 반도체 줬는데 철강 세탁기 받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반도체 밸류 체인을 그쪽에다 넣어줬으니 미국으로부터 우리도 선물 받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게 이제 철강하고 세탁기 관세 쿼터 뭐 이런 거 같은데 관세. 그래서 오늘 중소형 철강주들이 사실 이런 바이든 테마주라고 하면 뭐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바이든 테마주가 되긴 하겠죠. 뭐 이런 중소형 철강주들. 근데 지금 윗꼬리가 크게 달린 네. 거 보면 오늘 매도의 시점이다. 그러니까 테마주로 접근하느냐, 약간 좀 우리가 큰 틀로 그냥 뭐 하나의 약간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인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방한했으니까 테마주로 접근하면 당연히 재료 소멸로 보는 게 맞죠. 오늘 파야 되는 오늘은 파는 게 맞는 거고,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냥 한국 주식시장이라는 걸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여전히 지금도 저는 조금 해볼 만한 좀 더 반등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런 방송 특성상 이런 중소형 테마주까지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이런 테마, 뭐 금강철강이나 다른 중소 철강주들 흐름을 보면 조금은 이제 윗꼬리들이나 이제 물량 부담을 좀 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죠. 확실히 오후 들어서 힘이 좀 약해진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주식, 그다음에 내 투자 성향 이거에 대해서 한번 네. 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식이 올라서 조금 더 오른다고 하면, 그리고 지수가 한 2,700대 정도까지 가면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또 이제 저항에 닿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한번 뭐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뭐 밑에서 다시 사는 것도 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근데 그 부분은 감히 딱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그건 개인의 성향입니다. 그렇죠. 네, 그 종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능력에 따라 네. 달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 주변의 분들하고 같이 잘 상의해 보셔서 좋은 결과로 주식 투자를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요번에 막 힘들었다 좋았다 힘들다 네. 나스닥 폭락하는 거 보고 완전 공포에 빠져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냥 주식 잡겠다 이런 그죠? 생각하시는 분들은 꽤 지금 되더라고요. 언급만 되면 안 하겠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아니 건데. 그것도 포기하고 아예 더 손해 보기 전에 나가겠다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요새. 겁니다. 최근 며칠 네, 동안. 네.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보냈던 그 이제 심리와 관련된 싸움이고 이번에 저도 뭐 주식시장과 관련된 약간 뭐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많이 받았는데. 그렇지 지금 아니 뭐야 좋다며 근데 이거 뭐야 손실이 크잖아 이거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일단은 또 시간은 또 기다리면 해결해 줄 문제들에 있는 종목들은 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 다만 이제 약간 그거잖아요. 위에서 딱 팔고 또 밑에서 사고 이거를 못 하냐 그건데 제 경험해보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앞날을 모르잖아요. 네, 모르죠. 더군다나 지금 올해처럼 이렇게 변수가 많고 과거의 데이터가 전혀 없는 흐름상 이거는 사실 좀 예상하는 것 자체가 약간 신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럴 때는 자기 주식에 대한 믿음, 네. 그러니까 더 많이 알아. 네,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네. 모르고 샀다 하더라도 지금 빨리 내가 더 들고 가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렇죠. 근거를 알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